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권과 날씨, 자 1회 지구의 대기권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까요? 지구의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지구를 보면 지구라고 이렇게 놨을 때 지구 둘레를 이렇게 1000km가 누르는 공기들의 압력이 기압인데, 이 대기권이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 즉 온실 효과 있죠. 온실 효과 아셨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1번이 맞네요. 온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돈해주면 간단히 해결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2번 볼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면 이 두꺼운 공기층이 누르는 압력은 자꾸 쌓이니까 무겁겠죠. 그러니까 무겁다는 표현보다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기압이 커진다.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커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커진다.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이 두꺼운 대기층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색깔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녹색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두꺼운 공기층이 누르는 압력이 있지만, 내가 위에 있다면 나 위에 있는 공기층이 누르는 압력이 진짜 기압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은 나를 누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그래, 요거는 커진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대기권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기체는 산소가 아니고 뭐냐면 질소입니다. 질소. 여러분 알다시피 질소가 78%가 있어요. 물론 산소도 있죠. 산소는 21%가 있습니다. 보통 20.9%니까 21%. 나머지 것들이 이제 1% 가지고 있는데, 뭐 아르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메테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동물과 식물이 호흡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산소를 제공하겠지. 호흡을 할 때는. 그렇지? 자, 대기권의 가장 상층은 이제 우리가 열권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인간에게 유해한 자외선은 성층권에서 제거해. 열권과 성층권을 동일시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다 틀리고 1번만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번 내용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살펴볼게요. 대기권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대기권의 구조. 자, 우리 대기권의 구조는 4개의 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중간권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류는 일어날 수가 있나요? 대류? 그렇죠. 대류는 오케이. 그러나 기상현상은 no야, no.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어. 대류가 일어나도 수증기가 없으면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억을 고르면 안 되겠어요. 성층권에서는 기층이 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은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온도가 높은 공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층을 이루는 걸 우리가 기본 안정층이라고 그래요. 안정층. 그래서 이거는 대류가 없어. 대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고 했지. 당연히 구름도 생성되지 않아. 대류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뱅. 대류권에서는 불안정하다고 그랬어. 기온이 역전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위해서 대류현상 이렇게 혼합되는 내용이 되겠죠. 잘 일어난다. 오케이, 너 맞았다. 니은 디귿을 골라야 되면은 우리는 4번을 체킹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세 번씩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드디어 우리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논하는 내용의 대기권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A는 대류권이야, B는 성층권이야, C는 중간권이야, D는 열권이야. 써야 돼. 열권 이런 식으로, 중간권 이렇게 써봐야 돼. 그렇죠? 성층권, 대류권. 자, 이렇게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어떤 기준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원래 이 성층권이 없으면 기온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낮아지다가 여기 살짝 열권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기온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그렇죠?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중간에 층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이게 높이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고 답을 쓰면 돼요. 그냥 기온 변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높이에 따른 이라는 거를 꼭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A, B, C, D 중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기온이 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게 불안정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층 두 개가 있죠? 어디야? 대류권 또 중간권, 이 두 개죠. 그래서 A와 C가 이렇게 불안정한 층으로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또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4번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이나 마찬가지. 옳은 걸 모두 골라래. 옳은 거를. 자,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니까 한번 골라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동대문에 가서 골라 하는 장사 같네. 자,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지금 전등이 뭔가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야. 열 에너지. 자, E라고 썼어요. 예, 영어가 energy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열 에너지를 뿜어내니까 마치 얘를 태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 sun 이렇게 되겠죠? 자,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 알루미늄 컵이 검은색이 지구에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 에너지에서 이 안에 있던 지구들이 데워지니까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전등은 태양에 해당한다,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일단 동그라미 뺑. 자, 거리가 이제 20cm고 우리 교과서에는 처음에 30cm 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평가 문항에서 15cm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자, 30cm, 20cm. 자,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빨리 온도가 빨리 올라가. 그리고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더 높은 온도에서 평행해, 일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 요거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설명이에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간 이유, 이거는 바로 뭐냐면 태양과 지구라고 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게 지구에 도달하는 거하고 이 지구가 바깥으로 열을 내뿜어내는 거하고 이게 같게 되면, 즉 복사 평형에 이르게 되면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겠죠? 너도 맞는 설명이다. 그러고 보니까 다 맞네. 다 맞아. 다 맞았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역, 니은, 디귿을 지금 골라주면 되는 거죠. 골라라고 그랬는데 잘 골랐나 여러분 모르겠어?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걸 찾아주면 되죠. 바로 정답 뭡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알겠죠? 여기다 체크 안 한다고 또 물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어디까지 가니? 이 5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체킹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5번 문제, 자, 학습지는 흑백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컬러로 나왔습니다. 컬러. 자, 컬러로 잘 나왔죠? 지금 여기 보면은 문항이 대기가 없을 때, 즉 대기가 없는 곳은, 자, 공기층이 없는 곳은 달나라야. 달나라. 지표면이라고 했지만 이게 달나라. 대기가 있어. 지구 대기라고 그래서 지구야 여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달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 들어왔다가 직접 나간다 이거야. 그래 백이 들어와서 백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구에는 어떻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 자, 들어와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뭔가 내보낸단 말이야. 내보낼 때 지구의 대기가
이게 뭐야? 태양에서 온 에너지야? 아니면 지구 복사 에너지야? 딱 말해봐.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러면 이거 너 내가 잠깐 가지고 있을게. 잠깐 가지고 지구로 되반사 시켜가지고 지구가 다시 데워지는 꼴이 생기잖아.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게 돼. 또 다시 보내니까. 다시 보내잖아, 또 이렇게.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가가 나의 경우보다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다. 이건 마치 말이죠. 달나라에서의 온도가 지구보다 더 높다. 이런 꼴이잖아. 지금 가가. 그래요? 그러냐고. 가가 나보다 온도가 더 높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죠. 이 지구 복사 에너지, 갇힌 지구 복사 에너지 이 안에 놀고 있잖아. 짠, 반사, 땅 튕기고 똥 튕기고. 자, 이게 한 번 튕길 때 또 한 번 튕길 때 하여튼 공기층이 머물러 있는 거잖아,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는 나가 가보다는 높아야 될 거야. 그렇지? 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가 오히려 높다. 온실 효과. 나에는 온실 효과. 이렇게 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나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같으냐? 원래는 이렇게 들어온 놈이 다 똑같이 나가야 돼. 70이 들어오면 70이 나가야 돼. 그래서 일단은 평형을 이뤄서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긴 하지만 평형을 이룬다는 의미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 보면 나의 나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들어오는 거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생각해 보면 얘가 한 번 나갔다가 들어왔다 또 나가야 된단 말이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두 번 나가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렇죠. 좀 다르죠. 느낌이 이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순되는 거다라고 체킹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즉 무슨 얘기냐? 나는 대기가 있을 때의 복사 평형에 대한 그림인데 대기가 있을 경우에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다. 즉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다.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게 된다.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다시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이 틀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별 하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디귿 나의 지구 대기 성분의 종류에 따라서 갇힌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겠죠?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냐 메테인이냐 수증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디귿 하나 다 틀렸는데 뭐 볼 거 있나요? 그래서 요거 딱 체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샤프한 학생입니다.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새 학생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새 학생 어떤 대화를 나눈가 보겠습니다. 철수. 온실기체 중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야. 철수 무게 잡았습니다. 영희.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것이 온난화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온실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철수, 영희, 은혜. 누가 맞는 설명을 한 걸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철수. 온실기체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거 이산화탄소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것이 온난화야. 방출하는 것이 뭐야? 지금 월급을 받았는데 많이 펑펑 써대는 거야. 그럼 뭐 은행에 돈이 남아나겠어요? 온난화는 말뿐이고 오히려 더 지구가 추워질 것 같아. 응? 흡수하는 에너지는 적은데 많이 방출하니까. 0이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0이 거짓말입니다. 이건 오케이고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온실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지. 너 똑똑이다. 이렇게 너 똑똑이야. 철수와 은혜를 생각해봐.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요. 또는 지구에서 에너지를 또 흡수해가지고 방출을 안 하는 거야 진짜. 들여보내기는 하는데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바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 효과잖아요. 그런 기체들이 자꾸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기체들이. 곤란해. 곤란하다고. 곤란해가 맞아? 곤란해가 맞아?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답은 뭐냐? 답.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철수와 은혜입니다. 철수, 은혜. 아시겠죠? 3번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야. 이렇게 우리가 3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7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많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증기를 담는 버스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수증기를 담는 버스는 작아지는 거야. 버스는. 그러면 지금 이 버스 처음에 지금 30도라고 하니까 포화라고 하는 말은 이 버스에 최대로 26.5의 수증기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즉 수증기를 최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양이 26.5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30도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를 포화 수증기량을 26.5로 애들이 볼 거예요. 근데 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얘는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기 1g 속에 25g의 수증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도씨에는 26.5가 여기에 가득히 있을 수 있는데 25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26.5는 이제 잊어버려요. 25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런데 기온을 10도씨로 낮추면, 자, 10도씨로 낮추면은 버스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온도를 낮추면. 10도씨에서는 뭐냐면 7.6의 수화 수증기만 내가 포화시킬 수 있다. 즉, 여기에 들어갈 놈이 7.6이야. 원래는 이곳에 지금 25가 녹아 있었어. 25, 이거 봐. 26.5의 인승이야. 26.5인승 버스인데 25명이 탑승한 꼴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10도씨가 되면 이 버스가 7.6인승으로 바뀌어. 수증기가 7.6g만 녹을 수 있어. 아니, 그렇지. 녹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기체로 존재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액체로 이제 내려야 돼. 액체가 돼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는 꼴이야. 그러면 현재 25g인데 7.6만 이뻐해. 너네는 그 버스 안에 남아있어. 이런 얘기죠. 나머지 내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얼마입니까? 이거 빼야. 17.4인가요? 17.4는 수증기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방울이 돼야 돼. 그래서 투명하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실험에서 막 공기 막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뻥 하고 열으니까 갑자기 마술처럼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죠? 그게 바로 그런 내용이야.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이만큼의 수증기가 액체화된 거야. 액화된 거라고. 액화, 수증기가 응결된 거라고. 응결. 그래서 요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빼는 거야. 그래 뭐야 그러면 다 틀린 거지. 거덜난 거지 그냥. 이 낚이는 문제지. 낚이는 문제. 뭐 지금 버스가 26.5인승인데 25명이 탔는데 몇 명이 탔는지를 몰라 지금 이게. 예?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워보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번 지나서 8번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8번 문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가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니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수증기량이 세로축이고 이 가로축이 기온이라고 나와 있어. 기온이라고. 그럼 여긴 5 상태가 나와 있어. A는 포화 상태야. A는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A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 습도가 100%인 점이야. A가 포화 상태라는 말도 쓰고 상대 습도가 100%라는 말도 쓰고 있을 점의 온도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 있을 점은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가만히 보면 B, D를 보면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만났습니다. B와 D도 이슬점이 같은 이슬점이 돼. 그래서 A, B, D는 이슬점이 같아. A, B, D는 이슬점이 같다고. 다른 말로 공기 중에 1kg 중에 수증기 들어있는 양이 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쭉 같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개 더 써봐야 되겠죠? 2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만났습니다. 여기가 이슬점이야. 여기가 이슬점. 누구의 이슬점이냐? 바로 E의 이슬점이야. E. 여기는 누구의 이슬점이냐? A의 이슬점, B의 이슬점, D의 이슬점이 되는 거야. 자, C를 보세요. 왼쪽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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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났네. 여기서. 요렇게 하면 여기도 이슬점이야. 누구의 이슬점이냐? 바로 C의 이슬점이야. C. 그러니까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은 C인 거야. A2 중 공기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C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한번 내볼 거야. 이런 거. A2 공기 중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자, 그러면 자, 그 온도에서 얘들이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가서 얘가 포화 수증기량이죠. 여기가. 자, CDE의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야, 여기. 근데 실제로 수증기가 CD는 다 다르죠. 이슬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버스가 가장 큰 녀석이 있고 실제로 탄 사람의 탑승한 숫자가 있잖아. 근데 자, 여기서 상대수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이게 분모 값이야. 근데 요게 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 요렇게. 실제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분모는 가장 큰데 분자가 가장 작으면 전체 값은 가장 작겠지. 바로 이게 상대 습도를 구하는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대 습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슬점이 자 A, E 중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모의 포화 수증기량. 이게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가장 크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포화 수증기량. 근데 실제 가지고 있는 이 수증기량은 누가 같자면 가장 작았냐면 2가 가장 작아요. 이 분모가 가장 큰 거는 누구냐면 CDE예요. CDE. 그죠? CDE의 최고잖아. CDE. 그런데 위에가 가장 작아. CDE 중에서 가장 위에가 작은 놈은 누구냐? 봤더니 2예요. 2는 최대 요만큼 분모죠. 이만큼 갖고 있는데 실제 수증기는 요만큼이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건 제일 작아 얘가. 그러니까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가장 작겠죠? 바로 이게 2입니다. 2. 알파벳 2예요. 2. 이유를 말해라!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자,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실제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가장 작아. 얘는 가장 큰데 이놈이 가장 작으면 전체 값은 가장 작겠죠.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피자를 먹어야 되는데 피자는 제일 작은데 먹어야 될 사람은 제일 많은 꼴입니다. 알겠죠? 모둠을 했어. 모둠. 자, 여기 4명, 여기 3명, 여기 5명, 여기 6명. 근데 내가 피자를 갖다 줬는데 3명한테는 요만큼, 4명한테도 요만큼, 5명한테는 이만큼, 6명한테는 요만큼 이렇게 줬다고 봐. 여기가 인원이 가장 많은데 피자는 제일 작은 거 줬어. 그럼 한쪽씩 나눠 먹는 거는 가장 적게 먹는 건 여기지. 그렇지? 여기 그거 아니야. 분모, 분자, 분모, 분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어서 말을 하시오. 자, 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밀폐된 방 안에서 난로를 피운다. 밀폐가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단열이야, 단열. 그리고도요, 자,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어. 어떤 수증기량이야?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 실제 수증기량. 자, 그럼 밀폐된 단열된 곳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상대 습도를 말할 때, 상대 습도를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분모에 들어왔어. 분자는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그리고 얘들을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어떤 농도 개념이 나온다고, 아니, 습도 개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몇 %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실제 수증기량이, 지금 이 분자의 값이 실제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단열된 방에서. 아니, 이슬점 자체가 거의 일정하잖아. 근데 문제는 난로를 피운대요. 그러면 현재 기온이 상승해. 기온이 상승하면, 우리가 배운 게 기온이 상승하면 수증기량도 상승해. 이것도 포화 수증기, 이게 기온이야. 그치? 그러면 현재 기온이 증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값은 같은데 이 값이 자꾸 커지면 전체 값은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그 상대 습도의 값이 감소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이슬점은 거의 변화 없고, 수증기량 거의 변화 없고, 절대 습도 거의 변화 없고,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올라가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 상대 습도만 줄어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소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해서 자, 이제 우리가 9번까지 해봤고요. 10번을 한번 봐. 10번. 자, 10번은 지금 뭐냐면 기온과 이슬점에 관한 얘기하죠. 교과서에 스님이 이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를 낼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슬점이 왜 이렇게 일정하냐면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기 때문이야.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해, 거의. 그러면 이슬점이 일정하게 되겠죠. 습도가 가장 높을 거, 아까 앞에서 했어, 9번에서. 얘는 분자 값이야, 사실은.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기온에서의 이슬점에서의 갖는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이게 분자 값이라고. 그런데 분모의 값은 이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먹어야 될 피자는 일정한데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어떻게 돼? 먹는 피자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게 바로 상대 습도예요. 습도가 그럼 가장 높을 거, 반대네 이거는.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슬점, 분자는 일정한데 분자는 일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모. 그럼 현재 기온이 낮으면 되잖아. 낮으면. 어디가 낮아야 돼? 그건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왜 너네들은 A에 D 중에 습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누구를 예상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정답을 말해야 되잖아. 그지? 어디야? B죠.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습기가 거의 엇비슷하게 많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습도가 높은 건 반대니까 기온이 낮을 때 이슬점이 많은 거니까 B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습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어디? 낮을 것. 바로 C점이죠. 이슬점은 똑같은데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가 커졌어, 이만큼. 그래요. 그지? 낮을 곳은 C라고요. 높은 곳은 B고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C다. 일과 같이 판단한 이유를 말하시오.
이슬점 분자의 값은 일정한데 나누는 값이 기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누는 값이 작으면 전체 값은 커지는 거고 나누는 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슬점이 거의 일정한 상황에서 기온이 낮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것도 30분 하면 다 좋으니까 자, 수업하고 넘어갈게요.